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지난주에 이어서 4거래일 연속 음봉이 확인되는 등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7%, 그리고 코스닥은 1.93%,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저가 기준 3.15%, 코스피는 2.03%까지 하락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암울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슈를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 붙일 수야 있겠지만, 인지할 수야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듯이 증시가 숨 쉴 틈 없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한 채로 전략을 세우건 증시 흐름을 지켜보건 하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갑작스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 구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곧 기회가 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시의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섣부른 저가 매수 전략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일 기준 하한가 종목이 8개였고 오늘 기준으로는 하한가 종목이 6개예요. 다우데이터부터 세방까지 1, 2, 3, 6개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SG증권의 반대 매매에 대한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차트를 놓고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이게 지금 다우데이터죠. 그리고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까지. 실상 제가 조금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의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씩 시장의 눈을 깊이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국내 증시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한 종목도 없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품절주라는 점, 뭐 무조건적인 품절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유통 주식 물량이 50%를 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들을 따져본다고 해도 수상한 낌새들이 보인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광 같은 경우 12월 26일 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아랫꼬리가 단 양봉이 확인이 되는데,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뭐 삼천리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야 되나? 삼천리도 동일하게 12월 26일 거래량이 붙은 아랫꼬리, 큰 움직임이 있진 않았죠. 뭐 서울가스, 방금 본 거죠.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도 12월 26일 아랫꼬리 양봉, 큰 움직임은 없음. 이런 식으로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모든 종목의 신용잔고가 10%를 넘어가지는 않는데 10%를 넘어가는 게 절반 정도 될 정도로 해가지고 신용잔고도 이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고 다양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가능성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통정매매라고 하죠. 이 통정매매 여건으로서 되게 종목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통 물량도 많이 없고, 사실 어떤 작전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호적인 조건들을 골랐겠지만 사람들 눈에 많이 띄지도 않고. 그 중에서 이 통정매매가 어떤 매매를 뜻하는 거냐면, A와 B와 C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A가 맨 처음에 이만큼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럼 주가가 띄워지면서 B가 그 물량을 다 고지고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A는 이만큼 주가가 띄워진 거에 대한 차익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B 역시 그 물량들을 받고 물량을 꾸준히 사가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지고대로 C한테 물량을 넘깁니다. 이 구조를 무한적으로 돌리면서 계속되는 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탕 털면서 결국 차익을 챙기는 불법이죠. 작전입니다. 불법적인 매매인 건데 뭐 지금 기사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뭐 다단계, 뭐 의사 조직, 뭐 연예인 포함되어 있는 뭐 골프 이런 기사들이 보이긴 합니다. 어떤 팀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00%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현금으로만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CFD라고 많이들 올라와 있겠네. CFD 반대 매매. 신용인 거죠. 쉽게 말해서. 차익 결제 거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니까 주가가 하한가를 가기 전에 좀 추세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종목들도 몇몇 종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반대 매매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다. 금융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좀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런 언급이 꽤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종목들이 꾸준히 안 좋은 모습들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 종목들이지만 어떤 종목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작전에 개입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종목도 이러면 어떡해? 나는 한국 주식 안 할래. 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증시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다시 또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증시가 빠지고 이 악순환이 돌 수 있는 가능성. 거시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들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충분히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입장들을 인지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